1월 5주차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만 하면은 폭등하는 뉴욕 증시. 이번 주에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달 한 주에만 무려 33%가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이죠.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역시 세일이었다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게시판이 굉장히 화끈화끈합니다. 네, 기분 좋은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랑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이 글로벌 빅테크 업종들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금전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인텔이 지난주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인텔이 현재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감산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주말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사실상 4사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감산이 없다고 밝혔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런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감산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감산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떠한 변화를 조금 이번 주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럼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순매수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삼성전자의 좀 이 변동성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포지션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좀 삼성전자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증시 브리핑이 최근에는 제가 평일에는 테마주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데 중간 증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체적인 뉴스들을 보고 다른 경제 유튜버들 경제 TV들을 다 참고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전망이 너무나도 아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아직은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들을 조금 더 크게 보는 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일단은 증시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업종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 10개 만약에 섹터가 있다고 하면은 한 개 섹터만 지금 올라간 건 어떻게 보면은 한 개 섹터만 올라가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좀 많이 반등을 해주면서 2차전지 쪽으로 좀 테마주가 확대가 된다면은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테마주가 하나만 가는 거는 정말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도라든가 2020년도에 정말 강세가 나왔을 때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2018년도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들과 반도체 업종들, 조선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경업주라든가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거기에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도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최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챗봇 관련된 챗 GPT 관련 테마주들이 주도하긴 했지만은 여기에 로봇 테마주들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인공지능의 의료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까지 접목이 돼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올랐고 또 이게 테마주들이 반도체 업종까지 파생이 되었죠. 그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수남매가 나오는 게 좀 가장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슈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이 반도체 이슈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결국에는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월달에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여기 유로존도 10% 내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나눠서 올려있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의 반등일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오래 했던 경기 둔화가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약간 미뤄진 건지 아니면 빠른 경착륙으로 기대하면서 해소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거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왜 오르는지 전문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고 그냥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망을 확인하는 그런 센스를 취하는 게 조금 더 이롭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한주 라이트 메탈, 미래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대여가 나오고 있죠. 우리 또 스튜디오 미르
공략해야죠. 네, 스튜디오 미르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 업종들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 예측 보고 미래 반도체도 이번 주에 공략했는 것처럼 스튜디오 미르도 굉장히 수요가 잘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할 거니까 신규 상장 시즌 때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챗 GPT 관련 테마주, 챗봇 관련 테마주들이 정말 열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봇 관련 테마주들, 테슬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 삼성전자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수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적인 유입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중간 상승률 제주은행, 갤럭시 SM, 자 테마주들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공략한 테마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많이 있죠. 네, 왜냐면은 지금 수급 자체가 50위주 신일가가 또 50위주를 갱신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 2022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테마주에 편입이 안 된 종목들은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순환매의 장세다. 그래서 테마주 업종들로 지속적인 공략을 하다 보니까 눈에 익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여기 종목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 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략을 할 거니까 항상 이런 테마주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하고 일정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브제는 신규 상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가 뭐 메리트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꿈비가 공모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수요일 날에는 이제 FMCA 아마 0.25%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연준이 생각해 보세요.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하고 저번 달에 빅 스텝하고 이번 달에 베이비 스텝 0.25 이렇게 어쨌든 이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죠. 금리 인상이 속도로는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로존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최근에 유로존에 대한 이 금리 가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기 이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로존도 기준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유로화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유로화가 상승하면은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저평가되는 유로화로 또 옮겨갈 수 있게 되면 달러가 조정이 나오고, 그럼 달러가 조정이 나오면 또 채권도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글로벌 자산들이 다시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들이란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3일날까지 3기 EV가 신고 상장하는데 공모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워낙 비중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따라가는 주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사실 실적을 제외하고는 FMC 사실 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또다시 강세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30일부터 마스크도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뭐 화장품, 소비재 업종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다. 또 여전히 이제 뭐 정부 주도하에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재계 주도하에 있는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갈 것이냐, 좀 테마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수급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급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급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시간이 다니까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고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수급에 의한 테마에 의한 업종,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여전히 그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업종들, 2차전지 업종들에 줄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난주랑 비슷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처럼 장 초반에 좋은 종목 있으면 공략하고, 그 대신에 주도주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걸 보고 내 종목들을 추매한다거나 새로운 주도주를 모아가는 방법으로 좀 대응할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이긴 하지만 10%가 올랐지만 작년에 30% 이상 떨어진 지수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반 이상 오르려면 뭔가 하나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라든가 확실한 미국의 금리 인상 뭐 0.25pp를 두 번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리밸런싱 시장, 많은 테마주 회전으로 인한 대응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